나는 오늘 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통장 잔고나 사업 수완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오랫동안 살아오며 수많은 집을 드나들고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은 어떤 집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 집이 가난해서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돈이 들어오면 금세 빠져나가는 집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없어서 그래요. 시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죠. 하지만은 나는 고개를 젓습니다. 돈이 떠나는 집에는 대개 비슷한 공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우로 살면서 부유한 집도 많이 보았고 넉넉하지 않아도 늘 따뜻한 집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부자의 집에는 돈이 적어도 필요할 때는 꼭 있었고 전자의 집에는 돈이 많아도 항상 불안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가구도 아니고 집의 크기도 아니고 사는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집 안에 무엇이 늘 함께 있느냐였습니다. 돈은 사람처럼 예민합니다.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긴장된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 번은 겉보기엔 참 단정하고 살림도 잘 꾸려진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집은 깨끗했지만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집에서는 늘 누군가가 한숨을 쉬고 있었고 늘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오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 당신이 제대로 못 벌어서야 사는 게 원래 이런 거지 뭐. 그 말들이 매일같이 집안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집을 나서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 돈이 오래 머물기는 어렵겠구나.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집안에 말이 적고 서로를 탓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불평은 있어도 사람을 향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밥상에서는 숨을 고르는 집 말입니다. 그런 집에서는 돈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큰 위기가 와도 어찌어찌 넘어갑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도망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풍수나 미신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은 마음이 쉬는 곳을 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이란 비를 피하는 곳이기 전에 마음을 내려놓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이 불만을 쌓아두는 곳이 되고 화를 풀지 못한 말들이 오가는 곳이 되면 그 집은 사람도 지치고 돈도 지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의 공기는 더 주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밖에서 벌고 밖에서 쓰고 집에서는 잠만 자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고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집은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그 중심이 무거우면 아무리 애써도 삶은 늘 빠듯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탓하자고 이 말을 꺼낸 것이 아닙니다. 돈을 불러오자고 요령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집안에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돈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오기도 하지만 편안한 집에는 더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집 안에 있는 것, 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그것이 돈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마르게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가족 이야기고 삶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앞에서 말한 그 집안에 늘 함께 있는 것,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듣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를 바꾸지 않고서는 돈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보아온 바로는 돈이 오래 머물지 않는 집에는 공통적으로 소리가 많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나
아이들 웃음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닳게 하는 소리 말입니다. 그 소리는 대개 이런 말들입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돈이 모일 리가 있나? 이 집은 원래 되는 게 없어. 이 말들은 누군가를 향해 던지지 않아도 집안에 오래 남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퍼지고 공기는 곧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사람도 돈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한숨이 많으면 바람이 새는 지붕보다 더 빨리 가난해진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반복되는 한숨과 불평은 돈을 직접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약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선택이 거칠어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새어나간 것이 나중에 보면 돈이 안 남는다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말이 그렇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말보다 서로를 탓하는 말이 많아질수록 집은 점점 긴장된 공간이 됩니다. 돈은 긴장을 싫어합니다. 늘 계산되고 늘 다투는 자리에서는 돈이 들어와도 쉴 틈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집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입은 적지 않은데 항상 빠듯하다고 말하는 집. 그 집에 가보면 식탁 위에서 가장 먼저 오가는 말이 돈 얘기입니다. 그 돈 이야기가 희망이 아니라 걱정으로 시작될 때 그 집의 공기는 이미 무겁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를 붙잡고 있는 말들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런 말들이 자주 오가는 집에서는 현재가 늘 초라해집니다. 현재가 초라해지면 지금 있는 돈도 소중히 다루지 못합니다. 돈은 숫자이기 전에 태도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앞으로의 흐름을 만듭니다. 나는 어떤 집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 말입니다. 그 집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이 이미 상처 입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그거는 특정 물건이 아닙니다. 액자도 아니고 가구도 아닙니다. 바로 집안에 쌓인 말과 감정입니다. 쌓아둔 불만, 풀지 못한 화,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면 집은 점점 숨이 막히는 공간이 됩니다. 사람이 숨쉬기 힘든 곳에 돈이 오래 있을 리 없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삶을 오래 지켜본 사람의 경험입니다. 집안의 말이 거칠어지면 사람의 표정이 먼저 바뀌고 그 표정이 결국 선택을 바꿉니다. 나는 돈을 부르는 비결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돈을 쫓아내지 않는 집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사람을 지치게 하고 왜 중년 이후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돈 이야기는 결국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은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집안의 분위기가 사람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돈보다 사람의 마음에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돈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집에는 공통된 표정이 있습니다. 웃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웃음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잠깐 웃고 나면은 곧바로 걱정이 돌아옵니다. 그 걱정은 대개 돈을 핑계로 시작되지만은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상태를 말해줍니다. 나는 중년의 가장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밖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지친 얼굴로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늘 빠듯할까? 그 말 속에는 돈에 대한 불만보다 삶에 대한 피로가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우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누가 더 써서는 안 되는지. 이 계산은 필요하지만 계속되면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그렇게 마른 마음은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지출에도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다시 말이 되고 말은 집안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집 전체가 지쳐버립니다. 나는 특히 부부 사이의 침묵을 오래 보아왔습니다. 싸우지 않지만 대화도 없는 침묵, 서로를 탓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위로하지도 않는 상태 말입니다. 그 침묵은 집안을 차갑게 만들고 차가운 집에서는 사람도 돈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아이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집안의 긴장은 아이들의 표정에 남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배우고 필요한 말도 삼키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집을 쉬는 곳이 아니라 버티는 곳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돈 앞에서 편안하지 못합니다. 돈을 벌어도 늘 불안하고 써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돈이 삶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늘 긴장을 불러오는 존재가 됩니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며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숨 쉴 틈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중년 이후의 삶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집이 그 마음을 쉬게 해주지 못하면 아무리 벌어도 삶은 늘 빠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좀 나아지겠지. 그러나 나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그대로라면 돈이 생겨도 그 불안은 형태만 바꾸어 돌아올 뿐입니다. 집은 돈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나야 돈도 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지친 집에서는 돈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년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집을 문제 해결의 장소로만 사용해온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무거운 흐름을 어떻게 조금씩 바꿀 수 있는지, 돈을 벌기 전에 집을 먼저 쉬게 하는 방법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말 하나, 태도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거운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돈을 더 벌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 도망치지 않게 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문제는 바깥보다 안에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집은 하루의 끝이자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행동보다 말의 방향입니다. 집안에서 반복되는 말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요즘은 되는 게 없어. 돈이 있어도 불안해. 우리는 항상 빠듯해. 이 말들은 사실처럼 들리지만 계속 반복되면 집안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면은 사람은 그 안에서만 판단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집안에서는 돈이 아닌 이야기를 조금 더 하십시오. 하루에 있었던 사소한 일, 밥맛이 어땠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쓸모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말들이 집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는 불만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밖에서 받은 모욕, 일에서 쌓인 분노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풀어버리는 순간 집은 휴식처가 아니라 쓰레기통이 됩니다. 나는 많은 가장들이 이 실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참다가 집에 와서 한숨과 짜증으로 풀어내는 모습 말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상합니다. 집은 화를 배출하는 곳이 아니라 화를 가라앉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것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돈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집안에 쌓여있는 물건들은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쓰지 않는 서류, 정리되지 않은 영수증, 열어보지 않은 통장들, 이것들은 모두 미뤄둔 마음의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자주 보이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늘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정리는 돈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는 돈 이야기를 할 때의 태도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를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썼어? 대신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보자. 이건 감당이 안 돼. 대신 이건 다음으로 미루자. 말의 결이 달라지면 같은 내용도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 들어왔을 때 어깨가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없는 집에서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람을 쉬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돈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집을 지키십시오. 집안의 말, 집안의 표정, 집안의 침묵을 지키는 일 말입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집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편안해야 돈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중년 이후에 집과 돈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조용히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큰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조금 낮은 목소리로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집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돈을 머물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는 이 말을 결론처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살면서 마음에 남은 장면 하나를 당신에게 건네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많은 집을 보아왔습니다. 돈이 많았다가 사라진 집도 있었고 늘 빠듯했지만은 끝내 무너지지 않은 집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통장이 아니라 집안의 온도였습니다. 집이 따뜻하면 사람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면은 실수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실수가 오래 남지 않으면은 돈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이 늘 날이 서 있으면은 작은 지출도 싸움이 되고 작은 실패도 비난이 됩니다. 그 집에서는 돈이 문제 이전에 사람이 먼저 지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을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은 삶을 지켜주는 도구이지 삶의 주인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사람은 종이 됩니다. 최불암으로서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세월을 건너온 증인으로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집에서는 이겨야 할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고 누군가를 눌러야 하고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하는 집에서는 돈이 들어와도 쉴 자리가 없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확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도 말도 욕심도 조금씩 내려놓아야 집이 숨을 쉽니다. 혹시 요즘 돈이 늘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지출보다 먼저 집안의 말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를 쓰는지보다 어떤 말이 오가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오늘도 수고했다. 이런 말들이 집안에 조금만 늘어나도 사람의 어깨는 내려가고 돈은 더 이상 도망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나는 많은 부자들의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집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 집들은 공통적으로 돈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았고 사람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것이 돈을 부르는 비결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을 잃지 않는 힘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돈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집을 쉬게 하십시오. 집을 쉬게 하고 싶다면 먼저 말을 낮추십시오. 집은 사람이 하루를 버티고 돌아오는 곳입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한숨이 먼저 나오는 집이 아니라 숨이 먼저 고르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집에는 돈도 사람도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오래 살아온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